이어폰포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N번 시행합니다. N번. 알겠지?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각각이 독립시행입니다. 자, 독립시행이 제일 중요한 아입니다. 자, 독립이 뭐였지? 의미 기억나십니까? 앞 사건이 뒷 사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지? 이걸 바로 독립이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동전 던지기,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그거 주사위 던지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는 거 하잖아요. 근데 꺼냈던 공을 다시 집어넣으면 독립시행이 됩니다. 맞죠? 근데 꺼냈던 공을 넣지 않아. 그러면 앞 사건, 뒷 사건이 달라지는 거잖아.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독립시행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봐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할 거고 내가 이걸 N번 반복을 합니다. 근데 그 각각이 전부 다 독립시행일 때 그렇죠? 그럼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라고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 사건 A라고 얘기하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올 횟수 뭐 이런 거잖아.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횟수. 그다음에 뭐 검은 돌, 바둑돌인데 흰 돌이 나올 횟수 이런 거겠지. 맞지? 그 다음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거 Q라는 확률이 있는데 얘는 P가 아니고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야기합시다. 그리하여 P 확률과 Q 확률을 더하면 뭐 나와야 되는 겁니까? 1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조건. 자, 요래 돼 있는데 자, 봐봐. 내가 N번 시행을 한다면 근데 N번 시행을 했을 때 내가 X번의 상황이 P 확률이 일어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N번 중에서 X번을 제외한 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N-X에서 P 확률이 일어나겠죠. 오케이? 그럼 이때 X자리에 올 수 있는 건 0, 1, 2 해서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N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EI 용어를. 근데 다만 확률 질량 함수에서 보통의 문제집들은 어떻게 되냐면 x가 0일 때와 x가 n일 때는 따로 분리해서 적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얘 0이고 얘 n이니까 이 하나씩 이렇게 써도 되죠. 사실 무방하잖아요. n자리에 0 나오면 얘 0 들어가고 0 들어가면 얘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n 빼기 0이니까 q에 n제곱해서 얘 나와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자, 만약에 x자리에 n 들어가게 해요. nC에 n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n 빼기 n 하니까 얘 0 되니까 얘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n 들어가면 p에 n제곱해서 밑에 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머지 1부터 그 다음에 n-1까지를 요거 보자. 그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한다. 확률 질량 함수. 자, 다시 한 번 더 봐봐.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적기 싫어. 확률을 P라고 하고 얘를 N번 시행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각각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독립적이다. 했을 때 이 식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뭐라 한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자, 우리가 P, X는 X 이렇게 쓰죠. 자, 그렇게 쓰고 어떻게 쓴다? N, C의 X, P의 X, Q의 N-X 그리고 X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 1, 2 쭉 해서 어디까지 올 수 있다? N까지 올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한다? 0과 N은 따로 분리해서 적는다. 이거고요. 자, 이거를 표로 나타낼 수도 있죠. 자, 어떻게 한다? X자리에 X자리에 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0 들어가서 얘가 요 들어가 있는 거죠. 얘가 여기. 맞습니까? 그럼 X자리에 1 들어간 거 쓰고 X자리에 2 들어간 거 쓰고 X자리에 쭉 오잖아요. 그럼 이제 X자리에 N 들어가서 쓴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당연히 뭐 나와야 됩니까? 1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자세히 봐봐. 내가 얘를 여기 적고 얘를 여기 적고 요 적었어. 이렇게 다. 여기까지 다 더했어. 그럼 얘 뭐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는 거 맞죠? 1이어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바로 뭐 한 거냐면 Q 플러스 P의 전체 N제곱을 지금 다 적어놓은 거죠. 분할해서. 맞습니까? 딱 분할이 아니고 정리해서 적어놓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당연히 P 확률과 Q 확률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의 N제곱에서 1 나온 거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밑에 거 볼게요.
자, 이와 같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뭐라 한다?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항 분포. 자, 그럼 봐봐. 잠깐만. 자, 이때 확률 질량 함수는 이렇게 표현한다며. 맞지? 그럼 요 아이를 우리는 뭐라 한다고? 이항 분포라고 한다고. 이항 분포. 그럼 얘를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B를 씁니다. B. 그러니까 이항 분포의 약자가 B로 시작하는 것인데 일단 패스. B 쓰시고요. 자, 이 안에 들어간 아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시행 횟수, 확률 P가 들어갑니다. 얘가 무슨 뜻이다? 이항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읽어줍니다.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 b, n, p를 따른다라고 표현할게요. 오케이? 자,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 b, n, p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예제 문제 1번입니다.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내가 3번 던집니다. 3번, 8 아니면 3입니다. 3번 던지는데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x라고 하자.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에서 아이고 허리야. 내가 허리 얘기하다 보니까 허리가 막히니까 와가지고. 오케이. 자, 그럼 자 여기서 식으로 쓸게요. 확률 질량 함수.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총 모두 3번 시행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한 번도 안 일어날 겁니다. 누가? 2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 거 맞습니까? P. 그러면 2가 안 나올 확률은 얼마 됩니까? 6분의 5가 되겠죠. 근데 P가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면 6분의 5가 몇 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3번. 그죠? 자, 그러면 3번 중에 X번 나옵니다. 누가? 6분의 1이. X 하면 6분의 5가 몇 번? 3 빼기 X번. 그럼 이때 X 값을 볼 수 있는 게 1, 2가 되죠? 그러면 이때 얘 X가 얼마였다? 0이었다. 그죠? 마지막 N자리, X자리에 3 넣었을 때 3C에 3 하고 6분의 1이 총 3번 나온다는 얘기인 거 맞습니까? 그럼 이때 X는 얼마다? 3. 이렇게 적겠죠. 이렇게 적어준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이 식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식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표를 어떻게 쓰냐? X자리에 0 넣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 그냥 그대로 3C에 0, 6분의 5가 3번. 자, X자리에 1 넣죠. 3C에 1, 6분의 1이 1번, 6분의 5가 2번. 자, X자리에 2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3C에 2, 6분의 1이 2번, 6분의 5가 1번. 자, 3번 다 넣는 거 밑에 거죠, 얘. 3C에 3, 6분의 1이 몇 번? 3번. 그럼 걔네들의 합은 얼마여야 되겠다? 1이어야 되겠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이항분포 B 3,6,1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3이 뜻하는 거는 총 시행하는 횟수입니다. 그다음에 6분의 1이 뜻하는 거는 그 확률 변수 x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나중에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이가 Q가 6분의 얼마였다? 5였다. 이 정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저기에 Q를 따로 표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간편하게. 자, 밑에 예제 문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자유투 성공률이 80%입니다. 하면 확률 P가 얼마인 겁니까? 5분의 4 맞습니까? 5분의 4. 그죠? 8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20번 던져. 그럼 N 값은 얼마입니까? 20번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자유투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뭐라고 하자? 나는 X라고 할 건데, 자, 자유투를 한 번 던질 때 성공한 확률은 5분의 4이고요. 각 자유투의 결과는 모두 다 독립입니다. 맞죠? 첫 번째 들어갔다고 두 번째 안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유투 성공하는 횟수 X는 이항분포 B 쓰시고 우리가 총 시행 횟수 20,5분의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항분포 B 20,5분의 4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 샌다. 자, 3번 볼게요. 자, 흰 공 3개, 검은 공 5개가 있습니다. 그럼 봐봐. 내가 여기 흰 공이 3개 있고요. 검은 공이 5개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임의로 2개의 공을
차례대로 꺼냅니다. 차례대로 꺼냅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근데 너희 봐봐. 여기서 차례대로 뽑는다 하면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예를 들어서 8분의 3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첫 번째 꺼낸 공을 집어 넣었다는 말이 없죠. 맞죠? 넣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개체수가 하나 줄잖아요. 환경이 달라졌잖아. 그러므로 앞에서 내가 뭘 뽑았는지에 따라서 두 번째 사건에 변화가 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봐봐. 두 개의 공을 내가 꺼냈는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각 시행은 뭐가 아니다? 독립이 아니게 됩니다. 그죠? 독립이 아니므로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 뭐시기 해갖고 이걸 적지 않는 거죠. 못 적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4번 문제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6,3분의 1을 따른다. 자, 확률 질량함수. 근데 이 봐봐. 시행을 6번 하잖아요. 확률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Q의 확률은 당연히 내가 알 수 있으면 3분의 얼마? 2. PQ 더해서 1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확률 질량함수 어떻게 오는 거냐? 총 6번 시행 중에서 한 번도 안 일어나. 누가? 3분의 1이. 그러면 3분의 2가 총 6번 나온다는 거네. 이때 x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6이다. 6이라고 읽어놓고 왜 3이라 적어? 6시의 x 하면 3분의 1이 x로 나오잖아요. 그럼 3분의 2는 6번에서 x를 뺀 거가 되겠죠. 이때 x는 1, 2, 3, 4, 5까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n자리에 6이 들어가면 6시에 6, 3분의 1이 몇 번? 6번. 이때 x는 얼마다? 6이다. 자,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봐봐. 확률 변수 x가 4일 때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4가 어디에 있는 아이입니까? 여기 있죠, 여기. 맞죠? 0도 아니고 6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식의 x자리에 누구 넣으라는 얘기입니까? 4 넣는 거죠. 그러면 얘가 6시에 4, 그 다음에 6분의 얼마? 3분의 1입니까? 3분의 1이 4번, 3분의 2가 몇 번? 2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6시에 4는 계산하시면 6시에 2니까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자, 3 4번 곱하고 3 2번 곱하니까 3이 총 몇 번? 6번 중에 2는 4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3 하나씩 약분하면 얘가 3, 5, 15 되고 3 하나 약분하니까 3의 5제곱이잖아요. 근데 3의 5제곱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243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 4, 20 하셔서 243분의 20이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적혀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확률 질량 함수 없어도 저거 바로 식 나올 수 있으면 맞죠? 내가 총 모두 몇 번 합니까? 예를 들어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총 시행 횟수가 6번이고요. 그다음에 확률 P가 나올 수 있는 게 3분의 1이라 했잖아요. 근데 나는 확률 확률 변수가 4일 때 가면 6번 중에서 4번, 3분의 1이 4번, 3분의 2가 몇 번? 2번. 이렇게 계산 바로 하면 되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렇게 계산하셔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꼭 굳이 사실 확률 질량 함수가 없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서 쓰라 하겠죠, 너희들 보고.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0.6입니다. 그럼 P가 10분의 6이 되니까 5분의 3이 됩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얘를 3번 던졌다. 그럼 시행을 3번 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 씁니까? 이항분포 3,5분의 3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왜냐면 다 독립이거든요. 그죠? 그럼 스트라이크가 될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스트라이크가 한 번 이하다. 그럼 봐봐. 내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 P가 x가 있는데 그게 1 이하인 경우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 생각해봐. 내가 3번을 던져. 그럼 스트라이크가 될 수 있는 확률 변수 x는 한 번도 안 나오거나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 이하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사실 P, X가 0일 때와 P, X가 1일 때 각각 구하시면 되죠. 자, 0일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총 내가 3번 시행을 하잖아요. 0번. 그러면 5분의 2가 총 3번 나와야 되는 거겠네. 그러면 3번 중에서 한 번,
그럼 5분의 3이 한 번, 5분의 2가 두 번 된 거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주인공은 3분의 5입니다. 3분의 5. 맞지? 확률 P. 그러면 P가 0번, P가 한 번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P가 0번이니까 Q가 지금 5분의 2인 거잖아요. 그럼 5분의 2가 3번 나와야 되는 거죠. 다음에 P가 한 번 나오려 했으니까 5분의 3이 한 번, 나머지 5분의 2가 두 번. 그럼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자, 3C의 0은 1이잖아요. 그럼 얘 계산하니까 125분의 8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3C의 1은 3이잖아요. 그러면 5 3번인 건 동일합니다. 125. 근데 2 두 번 곱하니까 얼마? 4. 그럼 얘가 125분의 3, 4, 12 맞습니까? 12에다가 8 맞나 이거? 3, 4, 12에다가 8 가면 이게 얼마야? 틀리는데? 이거 9 있습니다. 9. 3. 3은 9, 9, 4, 36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 더하시면 얼마 됩니까? 44. 약분 안 되겠네요. 홀수 짝수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125분의 44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항분포 합니다.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 B라고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봐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B, N, P를 따른다. 그럼 확률 변수 X가 지금 바로 뭡니까? 지금 독립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맞죠? 독립일 때 하는 거니까요. 자, 이랬을 때, 자, 이거를 외워줍시다, 이거. 자, 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럼 이걸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자, 봐봐. 우리가 요 N과 P를 곱하잖아요. 그게 바로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분산은 NPQ 그냥 곱하면 됩니다. NPQ. 곱하면 되고요. 그럼 표준, 편차 루트 씌우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 B. 예를 들어 100, 얼마? 3분의, 4분의 1이다. 요렇게. 그럼 N이 100이 되는 거잖아요. N이 100. 100번 시행했고, 그럼 P는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 말이지. 자, 이때 평균 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N, P. 이렇게. 그래서 평균 얼마다? 25. 자, 그다음에 분산 구하러 하잖아요. 그러면 NPQ니까 NP는 이미 곱한 게 25가 있잖아. 그럼 25에서 뭐만 더 곱하면 돼? Q. 4분의 3만 더 곱하면 돼. 그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 루트만 씌우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근데 이게 왜 이런지 는 모르겠단 말이지. 그럼 나는 일단 결과적으로는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뭐냐면 여기에 약간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너희는 아마 흑백일 겁니다. 맞죠? 오케이? 자, 이거 볼게요. 봐봐. 얘가 횟수가 지금 3번 했잖아요. 그럼 확률이 지금 현재 P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 표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원래 P가 어떻게 되냐면 3번 중에서 X번, 그럼 P가 X번, Q가 3 빼기 X번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 그치? 자, 그러면 얘는 X자리에 이제 0 넣겠다 이거든. 0 넣으면 3C에 0이잖아요. 그럼 얘 0 되니까 어차피 1이잖아. 얘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가 Q에 얼마가 됩니까? 3. 근데 얘 얼마야? 1이지. 그래서 그냥 Q 세제곱 적은 거예요. Q 세제곱 바로 계산해서. 그 다음에 또 누구 계산해? 여기 X자리에 이제 1 넣어라 이 말이잖아. 1 넣어봐. 3C에 1, 그럼 P에 1, Q에 2 되는 거 맞지? 근데 얘 지금 얼마야? 3이죠. 그래서 3PQ 제곱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이해가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지금 누구? 이 X자리 2 넣어라 이 말이잖아. X자리 2 넣어요. 3C에 2, 그럼 P가 2, Q가 1 된 거 맞지? 근데 3C 이거 얼마입니까? 3C 1이랑 같으니까 그냥 3이잖아요. 그래서 3P 제곱 Q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이제 N자리에 3 넣어서 P 세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지금 봐봐. 우리 평균, 우리 저번 금요일 날 안유진 빼고는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평균 구하는 거 쌤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얘 둘이 곱하고 얘 둘이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더하자라고 했었거든. 그치? 그래서 실제로 곱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적어놨습니다. 그죠? 자, 오늘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얘 곱해서 더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적어놨어요. 자, 얘 없어지잖아요 지금. 맞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보면 3P 보이고 요 3P 보이고 요 3P가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3P를 뽑았어요. 자, 뽑아내고 보면 봐봐. 3P 뽑히면 Q 제곱 나오지. 그럼 여기서 3P 뽑아내면 2PQ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3P 뽑아내면 P 제곱이 생겨. 그럼 얘가 지금 뭐야? 완전 제곱식이지, 요렇게. 근데 아시잖아요. P 플러스 Q는 얼마입니까? 1이거든요.
그럼 얘가 1의 제곱이 1이니까 그냥 내가 뭐라 쓴다? 3p. 근데 잘 봐봐. 3p가 어디서 나오냐면 얘랑 곱한 거라는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평균은 우리가 b, n, p 나와 있을 때 평균은 얘랑 그냥 곱하면 돼요. n, p 이렇게. 이해돼? 자, 이러한 원리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산 구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분산. 선생님, 분산 어떻게 구하자 했냐면 우리가 별량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자. 거기서 원래 오리지널 평균의 제곱을 빼자라고 얘기했었거든. 그쵸?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뭐냐? x잖아, x. x를 다 제곱하세요. 맞지? 제곱한 다음에 얘 곱하고거든. 그럼 봐봐. 제곱해서 곱하고 맞나? 근데 거기서 원래 평균 3p 제곱한 걸 빼는 거야. 원래 평균. 오케이? 자, 근데 이거를 다 얘는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 곱해서 적었고 얘 9p 제곱 적었거든요. 근데 앞에 세 개에서 누가 뽑히냐면 3p가 또 뽑힙니다. 그죠? 자, 뽑히면 얼마? q 제곱 4pq. 그 다음에 여기서 3p 제곱. 근데 얘가 또 뭐가 되지?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맞죠? 인수분해가 되는데 여기서 사실 보면 우리가 봐봐. p 더하기 q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3p 쓰시고 q 플러스 3p 오고 얘 적었단 말이지. 그리고 분배합니다. 그럼 3pq, 9p 제곱인데 이거 두 개 어떻게 돼? 없어지지. 그럼 지금 뭐야? 3pq 되는 거잖아요. 그 3이 누굽니까? 얘잖아요. p가 얘잖아요. 그럼 q를 곱했네. 그리고 보니까 봐봐. 분산 구하라 하면 n, p, q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편차를 시그마 x라고 표현하기로 했었거든?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분산 n, p, q 구한 거에서 루트 씌워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희가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준 편차 3pq 루트 씌워놓은 거다. 근데 3은 뭐였다 원래? n이었다. 그죠? 그래서 npq 평균은 np 분산은 npq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운 거. 오케이?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옆에가 아니고 밑에죠. 자, 밑에 볼게요. 봐봐. 문제 진짜 쉽게 나와 있습니다. 봐봐. 자, 여기서 450이 뜻하는 게 뭡니까? n이죠. 3분의 1이 뜻하는 게 뭡니까? 3분의 p입니다. 확률. 그러면 여기서 평균 구하라 할 때 쌤이 np 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450 곱하기 얼마? 3분의 1을 하셔서 150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분산은 npq 하라 했는데 다행히 np는 구해져 있습니다. 150. 거기서 q만 더 곱하면 됩니다. 3분의 2. 그럼 이거 계산하시니까 얼마다? 100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죠. 그러면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루트 100은 얼마입니까? 10 이렇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엄청 쉽다. 그치? 자, 너희가 외워야 될 겁니다. 이항분포 b n, p를 따르잖아요. 그럼 이때 평균은 np, 분산은 npq,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운대. 오케이? 자, 근데 봐봐. 2번에 볼래? 2번에는 우리 보고 이런 식으로 이항분포를 주지 않고 확률 질량 함수를 줬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시의 횟수가 얼마? 90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나는 얘를 이항분포 쓸 수 있어요. 90, 그럼 p 값이 얼마입니까? 3분의 1인 거 확인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90, p가 얼마다? 3분의 1이다.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 평균 구할 수 있죠. 이 x는 np라고 했잖아요. 90 곱하기 3분의 1 하셔서 평균은 얼마다? 30. 자, 그러면 분산은 우리가 npq라고 했잖아요. 그럼 30에다가 q만 더 곱하면 되죠. 3분의 얼마? 2. 그래서 얼마다? 20. 자, 그러면 분산은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는 20의 루트만 씌우면 되잖아요. 그럼 이 얼마 됩니까? 2루트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오?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봅니다. 3번. 자, 완치율이 80%라고 합니다. 80%. 자, 완치율이 80%면 P는 지금 현재 얼마인 겁니까? 5분의 4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환자가 200명입니다. 그럼 N은 얼마다? 200명이다. 그랬을 때 완치되는 환자 수를 X라고 하자. 맞지? 확률 변수 X라 하자. 근데 이거 틀렸어요. 이 I의 얘를 지우고 그냥 한글로 적어주세요. 평균,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근데 굳이 또 적으려면 이 2분의 1x 더하기 1, 그 다음에 v 2분의 1x 더하기 1, 그 다음에 시그마 2분의 1x 더하기 1로 아마 표현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2x, vx 이렇게 적으면 안 돼,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의 평균과 얘를 구하라. 그럼 일단 우리가 오리지널 평균 분산 표준 표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봐봐. 일단 이 x는 np니까 200 곱하기 얼마? 5분의 4. 그럼 얼마입니까? 160입니까? 160. 자, 그 다음에 분산은 npq니까 160에다가 뭘 더 곱하면 됩니까? 5분의 1. 5, 3, 15, 5, 20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분산 말고 표준 편차. 얘는 루트 30이니까 뭡니까? 4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2분의 1x 더하기 1은 2분의 1 오리지널 평균 더하기 1과 같다 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 평균이 지금 현재 얼마? 160이니까 160의 절반에 1 더하니까 81 나오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v 2분의 1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분산해서 1 더하는 건 의미 없다 하더라.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곱해지는 i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곱하는 거였죠. 그럼 거기에 우리 뭐 오는 겁니까? 분산 오는 거였거든. 근데 원래 오리지널 분산은 지금 얼마? 32이므로 이 얼마 되겠다? 8. 그러면 표준 편차 2분의 1x 더하기 1 원래는 얘가 어떻게 와야 돼? 2분의 1의 절대값 하시고 표준 편차 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요거 루트 씌워서 얼마다? 2루트 2다 이렇게 와도 상관없는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 3번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가 되면 예제 4번으로 갑니다. 검은 공 15개가 있고요. 자, 흰 공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임의로 내가 한 개의 공을 꺼내요. 그럼 봐봐. 검은 공이 총 15개고요. 흰 공이 지금 몇 개? 3개가 들어가서 총 18개의 주머니가 있거든. 공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 봐봐. 다시 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독립인 거 맞죠? 독립이면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몇 번 시행을 하냐면 여기서 180번 시행을 합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입니까? P. 18개 중에 3개인 거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6분의 1. 요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독립이므로 독립시행이 이항 분포를 따르죠. 그러면 횟수,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오는 확률 6분의 1. 이래 되고요. 자, 그러면 나보고 평균하고 표준 편차 구하래요. 그럼 이제 다 구했네. 자, 평균 어떻게 됩니까? 180 곱하기 6분의 1을 하셔서 30. 그 다음에 분산 30에다가 6분의 5만 더 곱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럼 약분하셔서 얼마? 25. 자,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25이므로 5. 근데 나보고 평균하고 얘하고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35다. 이렇게 구해지겠죠? 따라오십니까? 네. 근데 만약에 여기 다시 넣는 시행이란 말이 없다면 독립이 아니므로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래고요.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자, 시청률이 15%인 어느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영되고 있는 어떤 반영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임의로 400가구를 조사를 했어. 근데 이 400가구 중에서 이 드라마를 시청하는 가구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럼 봐봐. 내가 총 모두 몇 가구? 400가구를 조사한 거죠. 맞죠? 근데 이 드라마를 시청할 확률은 100분의 15잖아요. 근데 이거 약분하시면 얼마입니까? 20분의 3이 되죠. 확률. 맞죠? 근데 이 아이의 표준 편차 구하랍니다. 그럼 일단 평균부터 갈게요. 자, 평균 어떻게 됩니까? 400 곱하기 20분의 3이므로 60이 되겠네요. 평균. 그죠? 여보세요? 자, 그러면 분산. 내가 요 60에다가 20분의 17을 더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37, 22, 51입니까? 자, 그래서 나왔네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어떻게 하는 거라고? 루트 씌우면 된다고. 그래서 답은 얼마다? 루트 51 되겠습니다. 루트 51. 못 나오죠? 51이.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자, 6번. 한 개의 주사위를 36번 던집니다. 그러면 이항분포 36, 횟수니까요. 맞죠? 오케이? 자, 여기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요렇게. 자,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확률 변수 2분의 1x 빼기 1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그럼 일단 원래 오리지널 평균 2x는 얘 계산합시다. 바로 18. 그럼 분산은 여보세요? 18에다가 2분의 1 더 곱해준 거 얼마? 9. 그럼 표준 편차는 얼마입니까? 3이 되겠죠. 루트 9니까요. 근데 나보고 뭐 구하라냐면 2분의 1x 빼기 1 이거잖아. 그럼 2분의 1x 빼기 1이 되므로 여기 18 들어가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18은 9. 9 빼기 1은 얼마? 8. 그죠? 자, 분산 2분의 1x 마이너스 1 조심해야 돼.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였지? 얘 제곱한 거에다가 원래 분산을 곱하는 거를 하더라. 그치? 자, 그죠? 그럼 원래 분산 얼마? 9잖아요. 그럼 4분의 얼마입니까? 9. 그래서 정답 이거 두 개가 되겠죠. 평균과 분산. 만약에 표준 편차까지 구하라 하면 루트 씌우면 되니까 2분의 3이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큰 수 법칙이라 나옵니다. 그죠? 이거에 의한 문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념책이나 약간 이런 데 보면 얘가 꼭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시행을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확률이 P야. 근데 내가 N번의 독립시행을 하지. 근데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얘기했거든. 근데 이거 봐봐. 내가 동전을 던져요. 한 개만. 동전 하나를 던지는데 내가 한 번 던져. 그러니까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뒷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내가 6번 던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앞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앞면 나올 확률이 1이죠 지금. 맞죠? 이 6번 다 하면. 그럼 뒷면 나올 확률이 0인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걸 보고 선생님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라고 내가 얘기를 못하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시행되는 횟수를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100번 하는 거야. 한 100번 하다 보면 앞면이 한 49개. 그럼 뒷면이 예를 들어서 몇 개? 51번 정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1이 좀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럼 이 횟수를 더 늘려요. 한 100만 번. 요렇게. 그러면 거의 2분의 1, 2분의 1로 나온다는 거지. 그걸 우리는 큰 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N번의 독립시행을 할 건데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횟수 뭐 이런 거겠지. 자, 그러면 N 값이 내가 커진다. 시행 횟수를 계속 늘리게 되면 이 확률이 1에 계속 가까워진다. 그 확률이 나온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알겠지? 오케이? 이게 크게 뭐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7번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자, 17 연속 확률 변수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오른쪽 맨 위를 보시면 여기 봐봐.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산 확률 변수를 배웠습니다. 얘는 셀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로 뭘로 나타내냐면 표로 나타내어진다. x 쓰고 p x는 x 뭐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 x가 확률 변수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해서 횟수가 나온 거야. 즉 예를 들어 동전을 내가 던졌는데 앞면이 나올 횟수 하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때, 앞면이 하나 나올 때, 앞면이 두 번 나올 때, 세 번 나올 때 이거 아니야. 그치? 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셀 수 있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자. 근데 셀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길이, 무게, 시간, 수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의 수명을 내가 조사를 한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뭐 다이소에서 나온 제품, 뭐 똑같은 제품 있잖아요. 무작위로 몇 개를 갖고 와. 알겠지? 그래서 자 시작해서 전원 딱 틀어. 앞으로 윙 하고 들어오겠지? 맞지?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순차적으로 며칠이 지나니까 하나씩 꺼지기 시작해.
맞지? 예를 들어서 정보 수명 훨씬 더 길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정보는 1시간 만에 꺼졌어. 근데 어떤 정보는 1시간 1분 뒤에 꺼지는 거야. 근데 어떤 정보는 1시간 1분 30초 돼서 꺼지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계속 연속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표가 아니라 보통은 얘는 그래프로 많이 나타내어집니다. 어떻게? 요런 식으로. 이해되나? 요런 식으로. 근데 물론 그래프가 요렇게 정말 막 이런 아이만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프의 막 모양은 1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2차 함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지? 또는 3차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 봐봐. 요러한 식으로 나올 건데 자 한번 볼게. 자 연속 확률 변수 여기에서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이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0부터 10까지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0부터 10까지라 했을 때 0, 1, 2, 3만 있는 게 아니라 0과 1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알겠지? 무수히 많은 숫자들. 그것들을 모든 실수값을 가질 때라고 표현합니다. 즉 0에서부터 10까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x를 연속 확률 변수란다. 즉 셀 수 없다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오케이?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 함수식을 우리는 이제 뭐라 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 우리가 요 옆에 이상 확률 변수 적혀 있었잖아요. 이상 확률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해놨지? 식을 쓸 때 그 식의 이름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함수. 그래서 우리 이렇게 썼잖아. NCX. 그래 놓고 P가 X번, Q가 N 빼기 X번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 연속 확률 변수를 하는 거죠. 셀 수 없는 경우. 그럼 이때는 그 식의 이름이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얘는 보통 y는 fx에서 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근데 이 식이 1차 함수일 수도 있고요. 2차 함수일 수도 있고요. 알겠지? 또는 3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 가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요러한 식으로 적힐 건데 자 지금 봐봐. 우리가 그래프가 요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 요거. 맞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자 봐봐. 자 특징입니다. 자 특징. 내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되어 있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 하자? y는 fx라고 하고 얘를 뭐라 한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내가 확률 변수 x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인 거야.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인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실수값을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의된 함수 fx를 확률 변수 어디 갔노? 미안.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이 아이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이제 알겠지? 이렇게 그냥 용어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특징입니다. 자 봐봐요. fx라는 아이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즉 x축 밑으로는 절대 그려질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죠. 4번 3번 봐봐. 내가 얘 그래프 그렸잖아요. 지금 곡선 요만큼 맞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그 다음에 x축과 x는 알파라는 직선 얘죠. 얘. 그다음에 x는 베타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x축이죠. 그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무엇이 넓이는 반드시 1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 이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합니다. 확률. 넓이. 그럼 이 전체의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1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특정 A에서 B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P, A보다 크거나 같고 확률 변수 X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는 A에서 B까지 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오케이? 이 부분의 무엇이 넓이가 바로 얘를 의미합니다. 근데 잘 봐봐. 여기서 넓이가 결국에는 확률인데 기하학적으로 너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그림을 하나 이게 조금만 정리하고 내가 요렇게 해서 여기가 4야 예를 들어
4야. 그럼 내가 뭐라 쓰겠어? P X는 4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연속 확률 변수 지금 우리가 확률 변수를 하잖아요. 맞지? 연속 확률 변수 뭐야? 맞죠?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넓이가 곧 확률이라며. 근데 너 하나 묻자. 이 선은 넓이가 있어? 없지. 선은 넓이가 없잖아.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의 넓이가 존재하는 거잖아. 선은 넓이가 0이야. 사실은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 선의 넓이는 0이라. 그러면 이 특정한 값의 확률은 뭐라고 봐야 된다? 나는 0으로 봐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봐봐. 여기서 특정한 값의 확률은 얼마다? 0이라서 자, 봐봐. x란 i가 a를 포함하고 b를 포함한 영역의 넓이라. 그치? 그 다음에 a는 포함하지 않고 b를 포함한 거랑 그 다음에 p a는 포함하는데 b는 포함하지 않는 거랑 또 p a 포함하지 않고 b 포함하지 않는 얘네들의 넓이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보고 만약에 아이고 허리야. 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A고 얘가 B야. 그래갖고 요렇게 나와 있어. 근데 봐봐. 요렇게 돼 있는데 얘는 는 들어가 있으니까 얘 포함해서 얘 넓이부터 이 넓이까지 구하는 거랑 그치? 얘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얘 넓이에서부터 얘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 넓이 구하는 거랑 의미가 없다고. 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등호의 이 는에는 그렇게 애착을 가지지 마세요. 알겠지? 오케이? 선의 넓이는 얼마다? 0이다 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다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면 함수 fx와 여기 x는 알파, x는 베타, 그럼 y,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전체 넓이는 항상 얼마여야 된다고? 1이어야 된다고. 맞지? 오케이? 그래야 한다고. 그래야 얘가 뭐가 된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밑에 설명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 그래프가 두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개. 맞죠?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 여기 있고 얘도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하 여기 0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2까지 돼요. 그럼 얘 넓이가 1인지 확인합니다. 자 봐봐. 얘가 2잖아. 얘가 2분의 1이잖아. 아 이거 곱하니까 넓이 얼마 나와? 1 나오는 거 맞지? 오케이? 그러므로 fx 이 식이 fx잖아요. 얘는 확률 밀도 함수가 맞습니다. 근데 얘 넓이 봐봐. 1 곱하기 1 나누기 2하면 얘 넓이 얼마 나와? 2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얘 넓이가 1이 아니고 이 gx라는 아이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 넓이는 반드시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합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1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체 어떤 구간에 전체 넓이를 반드시 1로 보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1번 문제 볼게요. 봐봐. 연속 확률 변수 x에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근데 내가 하나 묻자. 얘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죠. K값은 상수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그려볼 건데 어떻게 그려볼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X값이 0부터 1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0 들어가면 얼마 돼요? 0이니까 원점을 지납디다. 그죠? 오케이? 그럼 X자리 1 넣으면 1 넣으면 얘 1 넣으면 얼마 됩니까? 2K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1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면 2K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여기서 쌤이 이거 넓이가 얼마여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1이어야 하는 거거든. 그럼 나 K값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 길이가 1이잖아요. 세로 길이는 얼마라고? 2K라고. 그러면 넓이 1 곱하기 2K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래서 나 K값 구했어. K는 얼마야? 1이야. K는 1이야. 그러면 이 K가 1이란 걸 요 식에 넣을게요. 그럼 fx식이 완성됐디다. 얼마? 2x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보고 p 2분의 1 x 1 얘 넓이 구하라는 얘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x자리 여기 2분의 1 넣을게요. 여기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x자리 여기 2분의 1 넣으면
요식이 2분의 1 넣잖아요. 그럼 얘 값은 얼마 됩니까? 1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x자리에 1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 되니? 얘 2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2. 오케이? 그럼 나보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요렇게 된 얘 넓이 구하는 겁니다. 얘 넓이. 얘 넓이. 이게 지금 뭡니까?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렇게 하는데 요새 요까지 길이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1이고 이 길이는 얼마? 2.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그럼 이게 얼마 됩니까? 4분의 얼마?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분의 3이 바로 확률 변수 x가 2분의 1 이상 1 이하 1 확률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다. 이거고. 자, 2번 볼게요. 2번. 확률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 몇 차 함수입니까? 1차죠. 맞습니까? 1차. 자, 그러면 내가 얘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래요. 요렇게. 자, 그려볼 건데요. 자, 지금 봐봐. 내가 0에서부터 4까지잖아요. 그럼 x자리에 0 넣어보세요. 그럼 4k가 나와요. 4k가 어딘지 모르겠어. 나 그냥 이렇게 적을게. 4k. 자, x자리에 4 넣으세요. 그럼 이게 0 되지 않습니까? 4일 때 0이므로 내가 요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얘 넓이 얼마입니까? 얘 넓이. k가 구할 수 있어요. 4k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 얼마나 된다고? 1 나와야 된다고. 그럼 이거 약분하셔서 k는 얼마가 됩니까? 8분의 1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내가 식을 다시 완성시킬 수 있어요. k자 이거 8분의 1로 분배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거 뭐지? 확률 밀도 함수가 되죠. 그래놓고 x값의 범위는 얼마에서부터 0에서부터 4까지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볼게요. 자, 이번에 1 이상 3 이하예요. 1 이상 3 이하. 그럼 지금 봐봐. 여기에 1이 있을 거고 여기에 3이 있을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나보고 요만큼 넓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만큼 넓이.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 구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x자리 여기 1 들어갈게요. 1. 그럼 x자리 1 집어넣으니까 얘 얼마 됩니까? 4분의 1 됩니까? 아닌데? 4분의 3이죠. 맞죠? 맞죠? I'm sorry. 8분의 4. 그럼 x자리에 이제 누구 넣지? 3 집어넣을게요. 3 집어넣으면 8분의 1입니까? 그럼 지금 봐봐. 여기 얘가 8분의 3이고요. 그럼 얘가 8분의 1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생긴 아이냐면 요렇게 생긴 아이인데 요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8분의 3이고요. 요서 여기까지 길이가 8분의 1이야. 근데 요서 여기까지 길이는 2가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2. 그러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럼 얘 답 얼마? 2분의 1 됩니까? 그죠? 2분의 1. 자, 이렇게. 자, 오케이. 자, 이건데, 자, 보세요. 봐봐. 내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전체 넓이 무조건 뭐라고? 1이라고. 그치? 근데 나 지금 뭐냐면, P, A에서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라. 그럼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요렇게. 넓이. 맞죠? 근데 이거는 사실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놀래면 안 돼. 너희는 수투를 배웠는데 왜 놀래? 자, 맞지? A에서 B까지. 얘 함수가 뭐야? fx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dx 이렇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를 우리가 풀 때 얘를 뭐 합니까? 적분하죠. 맞습니까? 그걸 적분하면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보통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맞지? 그럼 여기 A에서부터 얼마까지? B까지 하겠죠. 그러면 결국 요 x자리 B 넣은 거 FB에서 누구를 빼면 됩니까? FA를 빼면 얘 넓이가 나온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너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요 아이를 적분한다라는 개념이 좀 필요해. 알겠지?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거는 의미가 뭐냐면 fx라는 식이욕이 있잖아요. 진하게. 그치? 그거를 A에서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뭐 한다? 얘를 적분하는 것만 조금 알자. 그러고 나서
b를 여기 넣어서 계산한 값과 a를 여기 넣어서 계산한 값을 뭐 해야 되냐면 빼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냥 무식하게 다 때려 넣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겠지? 왜냐면 내가 이걸 하는 순간 우리가 뭐 해야 돼? 적분해야 돼. 근데 적분하려면 원래 뭐 해야 돼? 미분을 했어야 되죠. 오케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잘 봐봐. 1번에 자, 확률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몇 차입니까? 2차죠. 2차. 그렇죠? 그럼 내가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잘 못 그리겠는데 요렇게. 그럼 x자리에 0 넣으면 어찌 됩니까? 6k죠. 맞습니까? 6k.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k가 일단 이렇게 그려집시다. 예를 들어 0에서부터 6까지니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졌다 칩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 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떤 그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케이? yes. 오케이. 자 근데 k 값이 뭐 나오냐면 양수 나요. 어차피 위로 블록이에요. 일단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된다? 1 나와야 된다.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인테그랄 0에서부터 6까지 쓰고 kx 가로 열고 6 빼기 x dx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 k 값은 상수잖아요 지금. 맞죠? 로그처럼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내가 k를 끄집어내고 0에서부터 6까지라고 쓸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dx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일단은 맞죠? 그리고 k 그대로 적어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럼 얘 적분할 건데 기억나십니까? 적분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봐봐. 얘가 2차 얘가 1차잖아요. 적분할 때 차수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부호는 안 바뀌어요. x 세제곱 그리고 얘 x 제곱이 올 거야. 그리고 얘가 누가 옵니까? 0하고 6 오는 거 맞습니까? 맞지? 이까지는 됐다. 그지? 자 근데 봐봐. 이게 이게 미분할 때 원래 어떻게 하냐면 이 3이 여기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3이 된단 말이지. 3이 되는데 여기 지금 누가 있어? 1이 있죠. 1. 그러면 3을 없앨 수 있는 숫자가 y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분의 1. 그 어려워. 맞아요. 이건 이해되면 이게 진짜 개천재예요.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얘가 6이잖아요. 그럼 원래 얘 2가 내려온단 말이야. 그럼 2가 적힐 건데 6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누가 있었다? 3이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놓고 얘 어떻게 쓰냐? K라고 쓰시고요. 자 이 식에 이제 6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16 더하기 3 곱하기 6의 제곱 36이가 맞죠? 근데 0은 넣으면 다 없어지니까 빼기 0이에요 원래. 여기에 빼기 0 이렇게 적히는 거거든. 여기 빼기 0. 근데 빼기 0은 의미가 없어서 제가 안 적은 거예요. 자 계산합시다. 이거 약분하면 얘 마이너스 얼마 나옵니까? 72. 그럼 플러스 이거 두 개 곱하니까 108. 근데 0은 무시하고요. 그럼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36. 그럼 얘 36K가 되겠네요. 맞죠? 그럼 36K가 넓이 얼마 나야 된다고? 1. 그리하여 K는 얼마다? 36분의 1이다. 자 적분만 알면 바로 원래 풀 수 있는 항입니다. 그죠? 오케이? 2초각이죠. 자 그래서 얘가 얼마? 36분의 1 되는데 식 한 번만 다시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fx는 자 36분의 1 들어가시면 36분의 1 마이너스 36분의 1x 제곱 플러스 얼마지? 6분의 1x 이렇게 오는 건 맞습니까? 원래 fx식이. 자 근데 0에서부터 3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는 0에서부터 3까지 마이너스 36분의 1x 제곱 더하기 6분의 1x 이래 되는 거죠. dx.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걸 조금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자 지우고요. 이거 적분합니다. 자 적분할 건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 얘 차수 올라가겠지. 아 근데 적분하기 전에 우리 그거 합시다. 꺼냅시다 조금. 인테그랄 0에서 3까지인데 여기서 누구 뽑냐면 36분의 1 뽑아냅시다. 36분의 1 이렇게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x dx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 뽑아놓고 36분의 1 이렇게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 적분해서 쓰는데 차수가 쓰면 올라간다 했잖아요. 이렇게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0에서부터 3까지. 근데 봐봐. 이 3이 내려와서 이거 적혀야 되는데 여기 1이거든? 아, 여기 누가 있었다? 3분의 1 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얘 6이 있어. 얘 내려와서 얘가 얼마 있었다? 앞에 3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36분의 1 적어주시고 x자리에 3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7 더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얼마? 9. 근데 빼기 0은 의미가 없잖아. 0 들어가 0 들어가 다 없어지니까. 그럼 이제 계산할게요. 자, 36분의 1 곱하기 얘 마이너스 9 플러스 39, 27 계산하니까 18이니까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넓이 2분의 1.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맞죠? 이해되십니까? 적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기시면 정규 분포가 나옵니다. 정규 분포. 자, 우리 어디 보시냐면요. 저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확률 변수 x가 있죠. 그죠? 셀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셀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있어요. 그죠? 셀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셀 수 없는 경우가 바로 뭐였다? 연속 확률 변수죠. 맞죠? 지금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때 함수 이름을 확률 질량 함수, 얘는 확률 밀도 함수. 요래 하고요. 그럼 이때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밑에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항 분포는 b라고 쓰고 n, p라고 쓰잖아요. 그죠? 정규 분포는 n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평균이고요. 자, 시그마가 원래는 표준 편차잖아요. 그걸 제곱하면 뭡니까? 분산입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어요. 다시 볼게요. 자, 요렇게 겁나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자, 봐봐. 실수 전체 집합으로 정의되어 있는,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입니다. 알겠지? 전체에 이르는 구역에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요 값으로 생겼습니다. 이거. 자, 근데 중요한 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냥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봐봐. 우리가 이 통계를 갖다가 뭐 어떤 변수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대비해서 다 배우면 대학교에 가면 통계학과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통계학과에서 배울 게 없습니다. 물론 대학 가서 배우라고 남겨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범위까지만 배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 좀 갖고 와야 되겠어. 이게 잠깐 직관적으로 좀 이렇다라는 것만 너희들이 알아. 라는 정도만 알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보통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근데 이 그래프 식이 이거라는 거야. 이거. 근데 얘를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이런 게 있대. 이런 게 있대. 알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지 말고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너희가 한번 봐봐. 옆에 보면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키, 강수량, 몸무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죠? 그럼 그게 자연 현상이거나 또는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뭘 나타내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통계 자료들을 상대도수에 그 나와 있어. 그치? 그거를 계급의 크기를 작게 쪼개 가지고 만들어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자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여기서 너희가 익숙한데 기억이 안 나는 단어가 나와요. 상대도수, 계급의 크기, 히스토그램. 맞지? 오케이? 자, 뭐냐면 우리 반 성적을 막 조사했어요. 알겠지? 그냥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고 여기가 점수야. 점수. 그럼 여기 예를 들어 0점부터 100점까지 예를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지? 근데 이거 생각해봐. 우리 반이 만약에 30명을 가정해봐. 30명에서 평균 점수가 우리 반이 70점이더라. 하면 여기에 제일 많은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70점에서 점점 내려갈수록 인원수가 점점 줄잖아요. 그럼 어떤 모양이냐면 약간 이런 모양으로 생긴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100점으로 갈수록 또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약간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갖춰진다는 거지. 그래서 가장 한가운데는 평균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얘를 갖다가 0에서 70이면 1씩 자르면 70칸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내가 10씩 자르게 되면 7칸이 나오겠죠. 0, 10, 20, 30, 40, 70 맞지?
오케이? 그럼 그렇게 자르게 됐을 때 이렇게 막 자른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의 크기를 똑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직사각형이 이 직사각형의 모양을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 직사각형에서 가로 길이 있죠. 가로 길이 이거를 계급의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급의 크기는 가로라고 얘기합니다. 가로 직사각형에서 가로 근데 이 가로를 잘게 잘게 쪼갠다는 거야. 그럼 이 직사각형이 얼마나 조밀해지겠어. 이렇게 맞지? 그럼 조밀해지는데 자 봐봐 이때 너희가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많이 안 커진데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이 요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지우고 얘로 딱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툭 튀어나온 부분인데 얘가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거든. 그럼 얘 지우면 돼. 결국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한 거랑 여기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 똑같다는 거지. 이해돼? 그럼 그 넓이는 전부 다 얼마야 되겠다? 1이어야 되겠다. 오케이? 1이어야 되겠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정말 중요한 거. 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개수가 많아졌어. 많아지게 되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 더 잘게 쪼개면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좀 유형을 단순화시킬게요. 왜냐면 너희가 만약에 그렸는데 우리 반 평균 70점이야. 그치? 근데 우리 반 좀 공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요 인원이 이런 많고 이런 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얘 대칭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보니까 저쪽 2반은 공부를 좀 잘해. 그러니까 못하는 애는 좀 적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점에 한 5명 나왔어 2반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흰색과 노란색이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좌우 대칭이. 알겠지? 그러니까 좌우 대칭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각각의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 이 경우까지 다 배울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떻게 해줄 거냐면 좌우 대칭이 되는 모양으로 한정 지어놓고 이 모양만 좀 일단 배워보자라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우리는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의 곡선 그림만 다룰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옆에 봐봐. 2번에 자, 그래프 특집. 자, 일단 어떻게 되냐? 가운데에는 평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그려질 거잖아요.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종 모양의 이렇게 곡선 이거고 여기 딱 가운데에는 누가 있냐면 여기 이 x의 값이 바로 평균입니다. 평균. 우리 반 70점 이렇게. 알겠지? 자, 평균이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의 곡선입니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70점이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만약에 75점, 얘가 65점 해서 5점, 5점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리킨 값, 얘가 가리킨 값이 두 개가 어떻다? 같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어떻다? 두 개가 같을 겁니다. 알겠지? 대칭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이해되나?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럼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게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N. 연속 확률 변수에서. 그때 가운데, 첫 번째 얘가 바로 뭐냐면 평균입니다. 그래서 N 쓰시고 평균, 컴마,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분산이라고 얘기하죠. 평균, 컴마, 분산으로 표현을 합니다. 평균과 분산. 자, 그러면 그래프의 성질입니다. 곡선과 요 파란색 곡선 있죠. 이 아이와 S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입니다. 근데 봐봐. 원래는 무한대의 개념으로 본다 했잖아. 이게 쭉. 오케이? 근데 얘가 쭉 가다 언젠가 만날 수도 있겠지. 알지? 오케이? 그러면 쭉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전체 영역을 봤을 때 전부 다 얼마다? 1이다. 그럼 너 봐봐. 딱 잘랐을 때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이겠습니까? 0.5죠. 절반.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서부터 요까지의 넓이는 얼마다? 0.5다.
절반 절반. 오케이?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평균 확률 변수 x가 m일 때 확률 변수 x가 m일 때 얘가 바로 가장 큰 최대값을 가집니다. 최대값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자 여기 보면 봐봐. 쌤은 여기 빨간색 파란색으로 지금 표현을 해놨잖아요. 나 너희가 지금 표현한 게 다 까만색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 된 애들도 있긴 하거든? 맞죠? 근데 조금 구분을 해주세요. 얘가 빨강, 파랑, 빨강, 파랑입니다. 빨강, 파랑, 빨강, 파랑이고 얘가 파랑, 빨강, 파랑, 빨강 이렇게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이 위에 있고요. 밑에 대한 설명이 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얘기할 겁니다. 자, 지금 봐봐. 여기에서 자, 표준 편차가 일정합니다.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죠. 근데 봐봐. 파란색 요거랑 빨간색 얘랑 표준 편차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꼭 붙입니다. 봐봐. 얘 흩어져 있는 정도를 그대로 쭉 들고 갔다는 얘기예요. 쭉 갖고 오고. 그럼 이 두 개에서 뭐가 차이 납니까? 평균만 다른 거죠. 즉 얘는 뭐냐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일정하게 일단 맞춰주고요. 여기서 평균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파란색이 M2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다. 평균이 커지면. 표준 편차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쭉 오른쪽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반대로 평균이 작아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왼쪽으로 쭉 움직이는 거죠. 맞습니까? 즉 뭐가 움직이는 겁니까? 위치가 움직입니다. 위치가. 좌우 위치가 움직입니다. 자 근데 얘 모양 흩어져 있는 모양 그냥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나? 오케이? 모양이 뭐 더 솟아오르거나 또는 폭이 좀 더 대대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복붙입니다. 그대로 쭉 이동만 하죠. 근데 평균이 똑같아요. 평균이. 만약 평균이 똑같다면 얘죠 지금. 파란색, 빨간색. 근데 봐봐. 파란색과 셈이 요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그리면 요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지금 현재 요렇게 된 거거든. 그럼 지금 봐봐. 둘 다 평균이 동일하잖아요. M. 맞죠? 근데 빨간색은 평균으로부터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못 본 애도 많고요. 잘 본 애도 많습니다. 그죠? 극단적으로. 근데 파란색을 보면 못한 애는 거의 없습니다. 잘한 애도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70점이란 평균에 많이 모여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파란색 이 아이가 바로 뭐냐면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입니다. 편차가 작다. 오케이? 근데 빨간색이 있잖아요. 얘. 빨간색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편차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편차가 크다. 그러니까 평균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쵸? 그럼 지금 딱 봐봐. 여기서 얘 표준 편차잖아요. 표준 편차가 커지죠. 즉 빨간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낮아지고 펼쳐집니다. 낮아지고 펼쳐져. 그래서 어떻게 되면 넓어지고 낮아집니다. 오케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되면 편차가 작아지잖아요.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좁아지면서 높아집니다. 이렇게 평균 많이 모여 있어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좁아지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뭘 결정하냐면 폭을 결정하게 됩니다. 표준 편차는. 이해되나?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딱 그래프를 봤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요렇게 그려지는 흰색이랑 그다음에 요렇게 그려지는 아이가 있거든. 맞지? 그러면 빨간색 1번 그다음에 흰색 2번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그래프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 일단 둘 다 뭐가 같다? 평균이 일단 동일합니다. 평균은 같죠? 맞죠? 제일 높은 구간 이렇게 해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다르냐면 편차가 다른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편차가 큰 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의미를 봐, 의미를. 이거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누가 안 그래도 외울 거 존나 많잖아요. 맞지? 이해만 딱 하면 쉬운 거야. 편차가 크다는 거는 잘 본 애가 많고 못 본 애도 많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폭이 인원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더 못 본 애가 더 많잖아. 이 빨간색은 더 적잖아. 맞지? 편차가 크다는 거는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위에 있던 아이들이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내려보내야 되겠지.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2번 흰색 있잖아요. 흰색이 지금 편차가 어떻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1번 빨간색 있죠? 빨간색은 편차가 어떻다? 작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편차가 작다. 그러니까 여기 다 모여있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인원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해돼? 쫙 모여가 쫙쫙쫙 올린 거지. 그러니까 얘를 싹싹싹 눕힌 게 이 흰색이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는 폭이 똑같잖아요. 그림이 좀 그렇게 안 보이긴 한데 똑같은 아이예요. 알겠죠? 똑같은 아이다. 그럼 뭐가 같다? 표준 편차가 같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같고요. 뭐만 다르다? 평균만 다르다. 그냥 그대로 이동만 한 거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된 거다 하고요. 자 밑에 예제 1번입니다. 자 얘도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빨간색 여기 맨 밑에 있는 얘가 A입니다. 그러면 여기 B 얘가 C라는 아이고 자 곡선 A, B, C는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그러면 세 확률 변수 X, Y, Z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자 봐봐. X, Y, Z의 평균을 M1, M2, M3라 하자. 오케이?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라고 하자. 그럼 1번 M1, M2, M3 크기 비교를 해라. 그럼 그래프에서 딱 봐도 봐봐. A하고 B의 평균은 같지 않습니까? 맞죠? M1, M2는 같죠? 그러면 C의 평균이 M3잖아요. 순서대로.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M1과 M2는 같은데 M3가 혼자 큰 겁니다. 그렇게 되고 평균이 M인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직선 X는 M에 대하여 무엇이더라? 대칭입니다. 대칭. 그쵸?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볼게요. 표준 편차. 근데 봐봐. B하고 C는 같지 않습니까? 표준 편차가. 흩어져 있는 조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B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 2고요. 얘가 시그마 얼마입니까? 3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내가 알다시피 시그마 2랑 시그마 3는 시그마 3는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 얘가 시그마 1이잖아. A가. 그죠? 그러면 A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넓어지죠. 편차가 큰 거죠. 막 흩어져 있잖아. 맞지? 그러면 편차가 크므로 시그마 1이 큰 겁니다. 그래 되고 요 위에 있는 거는 그냥 표준 편차를 많이 더 들어가면 됩니다. 표준 편차 시그마 값이 클수록 곡선은 낮아지며 양쪽으로 퍼진다. 그게 누구다? A다.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정규. 자 표준 정규 분포 나와 있거든.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이런 거야. 봐봐. 우리 적분 안 배웠잖아요. 근데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리고 매번 하려니까 좀 지겨워. 귀찮아. 넓이를 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 똑똑한 거야. 봐봐. 여기 확률 변수 원래 x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우리 반의 수학을 갖다 분포를 이렇게 그려놨어. 그럼 여기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70 이렇게 맞지? 그럼 막 조사해가지고 인원수 막 해가지고 해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70점이 제일 많아. 우리 반이. 당연히 평균이니까. 그치? 자 이래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얘가 우리 반이 1반. 근데 2반도 우리가 그려봤다? 그럼 2반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얘가 65점이야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내가 궁금한 얘는 65점 이상. 근데 얘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65점 이상 하면 이렇게 넓이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도 똑같이 65점 이상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 맞지? 그럼 그때마다 얘 함수 이래 해가지고 뭐 넓이 구해서 적분해야 되고 하니까 좀 짜증나. 그치?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요 확률 변수 x를 내가 z라고 만들어주면서 평균 70, 평균 65 있잖아요. 얘를 0으로 만들어주면 평균을 0으로. 왜냐면 선생님 어떻게 돼야 되지?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된다며. 그치? 그러면 평균 0으로 딱 맞춰가지고 얘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는 뭐 약간 이거 뭐 흩어질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그치? 그럼 내가 뭐 65점도 뭐 어떤 작업하면 내가 얼마 이상 했을 때 얘 넓이 구하고 얘 넓이 구해서 확률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리고 내가 여기가 만약에 뭐 2야. 그럼 2 이상의 넓이를 어떻게 하냐면 표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짤강이 있는데 짤강 저 맨 뒤쪽이나 아니면 개념원리나 확통체 맨 뒤에 가시면 정규 분포표라고 해서 아예 해놨습니다. 알겠지? 찾아보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졌어, 맞지? 적분을 안 해도 우리는 통계를 할 수 있어요. 표를 누군가가 귀찮게 굉장히 다 열심히 구해놓은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작업만 좀 해주면 돼요. 무슨 작업이냐면 여기 70, 65라는 각각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평균을 뭘로 만들어주는 0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표준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 페이지 뒤에 있어요. 뒤에. 정규 분포의 표준화해서 나와 있거든. 이걸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알겠지? 진짜 쉬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저거 설명하고 하면 아마 한 2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마치겠죠. 오케이? 자, 봐봐. 표준 정규 분포. 원래 정규 분포는 우리가 표준 편차, 표준 편차에 확률 변수 x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x축을 그리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균 m이 있고 걔를 정점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죠? 이것까지 우리가 알겠어요. 어째? 근데 이 아이를 뭘로 만든다? 평균을 0으로 만들 겁니다. 오케이? 그럼 평균을 0으로 만들면 분산은 반드시 1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1이 되게끔 되어 있고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야. 그래놓고 얘가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지. 그거를 우리는 이제 x로 쓸 수 없어요. 얘를 표준화해서 나와 있는 z라고 쓰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나중에 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얼마다? 1이다. 표준 편차 1인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봐봐. 여기 z 나와 있죠. z가 가운데는 이제 누구야? 0이야. 그리고 대칭이래.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얘는 지금 뭐냐면 0에서부터 a까지 넓이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확률인데 0에서부터 a까지 z가 0에서부터 a까지 넓이를 구한다. 그게 바로 뭐다? 확률일 거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밑에 확률 변수 z가 정규 표준 분포를 따르면 얘 함수 그 식이 요 있죠. 얘 함수 이거 이 곡선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근데 얘 또한 어떻게 할 필요 없다? 외울 필요 없다. 그냥 이렇게 하고 알겠지? 이렇게 그려진다고. 자,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지금 봐봐. 확률 변수 z라는 아이가 즉 평균을 0으로 맞췄을 때 0 이상 a 이하의 값은 맞지? 그 값을 가질 확률은 내가 그 아이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봐봐. 옆 밑에 보면 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적어놨어. 잘 봐. 딱 봐봐. 0이잖아. 얘가 딱 가운데야. 딱 가운데. 맞지? 가운데인데 나머지 뭐가 했냐면 z라는 아이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요만큼이지 않습니까? 딱 절반이죠. 근데 전체 넓이는 1을 하면 그럼 1의 절반이니까 얘 얼마가 되는 겁니까? 0.5입니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여기서 z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요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요 반대쪽. 그럼 얘도 얼마입니까? 0.5겠죠. 맞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적고 있어요 지금. 그치? 그다음 또 봐봐. 0에서부터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 넓이.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 얘 넓이 있잖아요. 얘 넓이는 누구랑 같냐면 0에서 a까지 넓이랑 똑같죠. 왜냐면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여기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얘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걔는 0에서 a까지 넓이를 구해서 2배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2배. 그죠? 당연합니다. 자, 그럼 또 봐봐. z가 a 이상이래. 그럼 이 부분만 구하래. a 이상 이렇게. 이 부분만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만큼이 딱 절반이었잖아. 반. 0.5에서 0에서 a까지 얘 넓이를 빼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지? 0.5에서 요 전체가 0.5인데 거기서 0에서 a까지 넓이를 빼면 a 이상의 확률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a에서 b까지 넓이 구하래요. a에서 b면 딱 요 사이잖아. 요렇게. 맞지? 그럼 얘는 또 이제 어떻게 하냐? 봐봐. 0에서 b까지 넓이를 구한 다음에 맞지? 0에서 a까지 넓이를 빼면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됐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예. 마이너스 A에서 B까지 넓을 거래. 그럼 봐봐. 마이너스 A가 이거고요. B는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요렇게. 오케이? 그럼 지금 봐봐. 내가 얘를 반 딱 쪼갰을 때 이 부분은 사실 0에서 A까지 넓이잖아요. 0에서 A까지.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0에서 B까지 넓이 구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요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나? 됐나? 됐나? 자,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자, 지금 너희가 뭐 보냐면, 승민이, 영현이, 야, 이거 이름 없는 게 니가, 니 어쨌노? 니 없나? 니 없나? 아, 니 어쨌노? 안 줬구나. 미안. 잠깐 있어봐. 찾아줄게, 여기. 자, 요 책 맨 뒤에 내가 복사해놨어요. 책 맨 뒤에.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맨 뒤에 맞지? 오케이? 맨 뒤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맨 앞에 Z 나와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 세로축을 보시면 0.0에서 3.3 해서 나와 있잖아요. 맞죠? 오케이? 자, 근데 그 표 맨 위에 오른쪽 보이십니까? 오른쪽. 뭐 그래프 하나 그려져 있는 거 보이지?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 요렇게 했고 그래프식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요 사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지? 사이. 이렇게 돼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0에서부터 얘가 확률 P인데 0에서부터 Z가 소문자 Z까지 넓이다. 맞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밑에 표를 보시면 얘가 Z 나와 있고 0.0, 0.1, 0.2 쭉 나와 있잖아. 맞지? 되어 있고 세로축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가로에 0.00, 0.00, 0.01, 0.02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나?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읽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맞나? 근데 얘가 지금 누구냐면 얘가 Z라고 되어 있지 이거. 얘가 지금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0.2 그러니까 여기 내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0.21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만약에. 그러면 0.21을 여기서 0.21 해서 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누구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얘가 0.21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0.1이야.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이 0.1이면 0.1 이 부분 나오잖아. 얘 넓이. 그럼 이 노란색에서 얘를 빼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볼게. 자, 이거를 밑에 볼게요. 1번. 자, 1번. 자, 1번에 보시면 자, 얘는 표의 일부분만 지금 해놨습니다. 너희가 지금 아까 보던 책. 맞지? 그거의 일부인데 자, 이거 자세히 보세요. 요 아이랑 얘랑 같은 아이입니다. 이해돼? 예, 얘랑 같은 애야. 그럼 나는 지금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가 사실 뭐냐면 얘가 여기로 들어와서 P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얼마?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뭐냐면 P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다음 얘가 얼마? 여기에 2.0 그러면 얘는 P 0보다 크거나 같고 3.0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봐봐. 내가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지금 현재 가운데 0이야. 0인데 내가 0에서부터 1.0까지 되는 얘가 1돼 있잖아. 1. 그럼 얘 넓이가 얼마다? 0.3413인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얘 지금 봐봐. 0에서부터 2까지잖아. 0에서부터 여기가 2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가 지금 얼마냐면 0.477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여기서 3도 있잖아. 0에서 3까지. 여기가 3이야. 그럼 0에서 3까지 요 부분의 넓이가 지금 얼마냐면 0.4987이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기준이 누구야? 0인 거야. 0에서 1까지, 0에서 2까지, 0에서 3까지 넓이를 얘기한다고. 오케이? 기준이 0이라고. 오케이? 0에서 1까지, 0에서 2까지, 0에서 3까지 그걸 얘기하는 거다. 그럼 지금 봐봐. 우리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Z가 3 이하의 확률이야.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봐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가운데를 내가 0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3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0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근데 3 이하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 맞죠? 오케이? 근데 그 부분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만큼은 반이라면서요. 요만큼 반. 맞죠? 그럼 얘가 얼마냐면 0.5야. 맞지? 0.5. 그러면 내가 또 이제 이거 0에서 3까지 넓이를 나와 있잖아요. 문제 여기 0에서 3까지. 얘가 얼마입니까? 0.4987인 거야. 그래서 답은 0.9987이 되는 거야. 어떻게 찾는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근데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자, 밑에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여기가 얼마입니까? 0입니다. 가운데가.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그 상황에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너희가 봐봐. 이거를 0을 기준으로 딱 잡아가지고요. P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0까지랑 그다음에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로 나눠볼 수 있죠. 근데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사실 누구랑 같습니까? 0에서 2까지랑 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얘를 음수 나와 있는 거 양수화 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얼마냐면 0.4772가 되고요. 더하기 0에서 1까지 넓이 이거잖아요. 0.3413. 이거 두 개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3413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거 두 개 더하시면 얼마입니까? 0.8185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밑에 있는 거 3번 문제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기준이 누구다? 또 마찬가지로 가운데 0입니다. 자, 이런 데 있는데 내가 1부터 3까지예요. 그럼 봐봐. 여기가 1이 있을 거고 여기가 3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요거. 그럼 얘를 너희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0에서 3까지 넓이를 구해요. 0에서 3. 그러니까 뭐냐면 0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넓이를 구한 다음에 누구를 빼면 됩니까? 0에서 1까지 넓이를 빼면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맞죠? 그러면 뺀다.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넓이를. 근데 0에서 3까지 넓이 구한 게 얼마입니까? 0.4987이잖아. 그럼 0에서 1까지 넓이 얼마? 0.3413이거든. 그럼 이거 빼시면 답인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가지고 계속 더하고 빼고 넣어가게 하는 거야. 그럼 너희가 뭐만 그려주면 돼? 그래프만 그려주면 돼. 이것만. 더할지 뺄지. 알겠지? 뭐 2배 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절반은 얼마나 무조건? 0.5다. 이해가 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뒤에 넘기면 그럼 이제 궁금해집니다. 뭐가 궁금해지냐면 선생님 평균이 0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잖아. 0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아, 내가 0으로 만들어줘야 돼, 평균은. 근데 그거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우리가 표준화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준화 작업. 자, 평균을 0으로 만들어준 거야. 나 원래 평균이 70인데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럼 그게 공식이 어떻게 되냐? 이거 빨간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자, 얘입니다, 얘. 자, 얘. 얘는 좀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외워주실 건데, 자, 봐봐. Z라는 아이는 Z를 뭐라 보자? X. 확률 변수잖아요. 여기에서 평균을 뺍니다. 그거를 시그마로 나누어준 걸 바로 우리가 뭐라 한다? Z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이 0 나옵니다. 그리고 분산도 정확하게 뭐가 나온다? 1이 나올 겁니다. 자, 봐봐. 한번 해볼게. 자, 내가 원래 정규 분포 n이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a였단 말이지? 맞지? 다른 a였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내가 얘를 어떻게 하냐면 z는 시그마분의 x-m으로 바꿔줄 건데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평균을 구할 건데 z의 평균을 구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뭐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0. 0이 나와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z 대신에 얘가 들어갈게요. 그럼 시그마분의 x-m 되는 거 인정? 맞지? 있다. 여기 넣었어요. 그냥 넣었고 그럼 지금 잘 봐봐. 시그마는 사실상 상수이다. 숫자. 나올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2 x-m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얘도 지금 잘 봐봐. 시그마 분의 1 되잖아요. 그럼 여기 1x 빼기 m이잖아요. 그러면 1, 2x 빼기 얼마? m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우리가 2x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 x를 예를 들어 얼마? 얘를 2x 더하기 1 하면 2x 더하기 1 하라 하면 2x 더하기 1 하듯이 얘 2 있고 1 있는 거잖아요. 얘는 1 있고 빼기 m 있는 거야. 그럼 1, 2x 빼기 m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너도 생각해봐. 얘 평균이죠. 맞죠? 근데 얘도 평균 아닙니까? 두 개 같은 거야. 윤지야 넌 이해 안 되게 맞아. 아, 저 했어요. 예스. 그럼 얘랑 얘랑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0이죠. 0 곱하기 시그마분의 1은 얼마입니까? 0이에요. 평균이 0이 된 거야. 얘들아. 자 그럼 분산도 한번 해볼게요. 분산. 우리가 분산 VZ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V 쓰시고 시그마분의 X-M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봐봐. 우리가 분산은 빼기 M을 한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리고 얘는 뭡니까? 지금 상수기 되면 나올 수 있죠. 대신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제곱해서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고 V, X 빼기 M인데 사실 얘가 의미가 없단 말이지? 맞죠? 근데 얘 봐봐. 표준편차지? 표준편차 제곱하면 얘 뭐야? 분산이지? 얘도 분산이지? 약분되지? 얘대하면 얘 얼마 나와? 1 나와. 분산 1 되는 거야. 그럼 지금 나 어떻게 했냐면 확률 변수 x라는 아이를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z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z의 평균과 분산이 평균은 0이 되고 분산은 1이 되게끔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걸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표준화 작업이라고 하고요.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 봐봐. 이것만 하면 갈 거야 이제. 두 문제입니까? 오케이.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50,15의 제곱. 한번 봐봐. 우리가 평균이 지금 현재 얼마인 겁니까? 50. 그 다음에 분산이 사실상 분산이 얼마나? 15인 거잖아요. 맞죠? 아닌데 225네요. 맞죠? 그 다음에 표준형이 아니라 표준편차가 지금 15잖아요. 맞죠? 오케이?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럼 나 잡아봐. 확률 구하래. 35 이상 x가 얼마? 80. 근데 이 x를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내가 z를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봐봐. m을 다 빼요. 그러니까 요 옆에다 할게. 봐봐. 35 빼기 m 하고 x 빼기 m 하고 80 빼기 m 해도 상관없잖아. 근데 요거를 전부 다 시그마로 나눠요. 요렇게. 맞지? 똑같이 나눴어. 상관없잖아. 그리고 시그마 당연히 양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 Z라고 부른다며. Z. 맞지? 그럼 나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면 P 쓰고 이거 계산할 겁니다. 근데 봐봐. 평균이 지금 얼마였냐면 50이라 했거든? 그럼 어떻게 쓰냐면 35 마이너스 50 나누기 표준편차 15야. 그리고 얘 대신에 누가 와? Z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 80 빼기 얘 평균 50이잖아. 하면 80 빼기 50 나누기 15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그럼 얘를 일단 지워줄게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만 합시다. 자, 봐봐. 계산하시면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확인되십니까? 그럼 얘는 32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Z잖아요. 그럼 표준화가 된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을 뭐라 볼 수 있다고? 0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고. 그치? 자, 그래놓고 내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얘 넓이를 구해야 돼. 얘 넓이. 왜?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얘 넓이 구할 건데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P.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넓이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넓이와 같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자, 이게 표에 나와 있습니다. 0에서부터 1까지 넓이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얘가 0.3413. 자, 0에서 2까지 넓이는 두 번째 거네요. 0.4772. 이거 계산이 이제 다 계산하시면 이제 답이에요. 이해되시?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거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2번. 자, 과자 한 개의 평균 무게는 30g입니다. 자, 30g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평균 나와 있으니까 내가 M이라고 쓸까요, 그냥? M은 얼마? 30. 자, 그럼 표준 편차가 2g이니까 분산은 얼마입니까? 4가 되겠죠. 표준 편차 2. 일단 한번 이렇게 적어놔 봤습니다. 그죠? 자,
근데 내가 임의로 선택한 과자가 있는데 그 과자의 무게가 27 이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조건을 자세히 보세요. 단, 표는 없고요. 얘 하나 있어요. 맞죠? Z의 영역이 0에서부터 1.5까지의 넓이가 나와 있는 거야. 맞지? 그럼 Z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Z가 어떻게 생겼다고? X-M 나누기 시그마 이거라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P X에서 누구를 뺍니까? 평균 30을 빼죠. 그걸 나누기 표준변자 2로 나누잖아요. 그럼 얘도 27에서 30을 빼죠. 나누기 2 똑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얘가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얘가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바로 Z입니다. 그게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맞죠? 근데 봐봐.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0이거든? 근데 1.5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1.5가 여기 있어. 근데 마이너스 1.5 이상이니까 나보고 요렇게 구하라는 거야, 넓이를. 맞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사실 어떻게 하는 거랑 같다? 얘는 이 범위가 사실 누구랑 같습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1.5까지와 얘 반, 0.5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지금 현재 넓이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0.4332. 얘가 0.4332. 거기에 0.5 돼서 0.9332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됨?